음식 잘 먹고 발음만 잘 되면 끝. 치아 기능만 보던 시대는 끝났다. 임플란트를 했더니 늙어 보인다면, 벌어진 앞니 때문에 고민이라면, 지금은 신미 치료가 필요할 때 튼튼한 기능에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더하는 치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어울리는 맞춤형 임플란트부터 라미네이트까지 아름다운 치아가 더 건강하다. 치아 신미 치료 치과 전문의 신중혁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미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마다 존재했죠. 네. 뭐 가령 지금은 좀 날씬하고 뭐 이런 몸매가 건강과 미의 뭐 대명사지만, 한때는 좀 통통한 그런 모습들이 또 미의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왜 그죠? 그 회화를 보면 좀 그런 그렇잖아요. 시대가 빨리 와야 돼, 통통 시대가. 다시 한번 돌아. 왜 그러니까 그 삶의 기준은 늘 돌고 도니까 네. 예,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리고 일자 눈썹과 쾌한 눈이 또 아름다움의 조건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반듯하고 고른 치아. 저도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 부러워요. 네. 그 왜 이병헌 씨나 그 미국의 아역 배우 누구죠? 맥커리 컬킨인가요? 그 환하게 웃고 가지런한 치아 보면 너무 부러워. 제가 이가 좀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살인 자신감. 미소. 예? 누군 할지 몰라서 그래. 이가 예. 못생겨서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 저 또한 참 그런 게 부러운데, 사실은 이게 반듯반듯한 치아가 그냥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상관이 있고 또 인상,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가 안 좋아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없다거나, 혹은 사람 만나는 일이 스트레스가 됐다면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아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켜줄 오늘의 명의, 신준혁 원장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응이 갑자기 왜 이러지? 아니, 야, 아니, 공kur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이가 안 좋으셔. 이가 안 좋아서. 요즘 관심사항이죠. 아니, 선민 씨, 네? 왜 이렇게 물개 박수를 쳤어요? 아니 저기 우리 그 원장님이 네. 여자분들 그 이 성형 미용 성형 있잖아요, 치과. 치아 신미. 예, 네. 예. 아 그 뭐 모른다니까. 예, 예, 잘. 예. 너무 잘해주신다고 소문이 소문이 자자해서. 나가지고. 예. 오. 싸게 해주실 거죠? 본인도 모르게 사심의 어떤 그렇지, 박수가 그렇지. 나왔네요. 네네네. 아, 절실하게. 깜짝 놀랐네. 자, 아름다운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우리 신준혁 원장님. 네. 본인은 본인 치아에 몇 점 주십니까? 저는 100점입니다. 저는 100점입니다. 100점을 네, 준대요. 네. 무슨 자신감? 혹시 뭐 200점 만점입니까? 왜 100점을 주는 겁니까? 그냥 저는 치아가 건강하고 네. 제 치아에 만족하기 때문에 네. 그냥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아가 상당히 가지런하죠. 네네. 그죠? 그럼요. 근데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환자도 이제 보시고 네. 또 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치료를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선 본인 치아를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양치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에이, 그거야 뭐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저처럼 치과에 매일 나와야 되겠죠. 그 얘기는 괜찮다. 이거 재밌네. 치과에 자주 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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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렇군요. 네, 예. 네. 우리 본클러들은 준희 씨도 치아는 아주 가지런하고 좋잖아요. 저는 평소에 또 안 그래도 저희가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저만의 그런 좀 엉뚱한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오. 일단 치아가 변색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는 목구멍까지 빨대로 이에 닿지 않도록 마신다거나 또. 뭐 초콜릿을 되도록이면 앞니로 먹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빨대로 빨아서 목구멍으로 바로 쏘면 그 맛은 느껴집니까? 입안에서 어. 느껴지지 않도록, 않도록. 네, 치아에 닿지 않도록. 그러면은 강 박사님은 본인 치아를 관리 잘하십니까? 저는 뭐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 사실은 역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치과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좀 안 좋아졌다 그래요. 좀 네. 씹으면 네, 씹으면. 네. 선민 씨도 지금 저는 치아에 이가-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스트레스예요, 저는. 왜요? 저는 줄리아 로버츠처럼 저도 좀 그렇게 살인 미소 해보고 싶다니까요. 네네. 근데
아 이게 왜 아이고 안 좋아. 아, 치아가 안 좋다. 저도 진짜 한번 줄리아 로버츠처럼 환하게 한번 웃고 죽고 싶네요. 그죠? 지금 해봐요. 지금 참 안 되네요. 예. 네, 좋습니다. 환한 미소를 만들어주는 건강한 치아는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관리를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한 치아를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똑똑한 치아 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도 건치미인. 나도 건치미인. 건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를 들어 가지런, 튼튼. 튼튼, 하얀. 네. 하얀. 뭐 요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 신준영 원장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대요. 이 건치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네. 치아만 보고 네. 예쁜 거는 사실은 기본인 건데, 네. 근데 이제 얼굴이랑 네. 이제 이게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몸속의 치아는 유일하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조직인데 네. 그 조직이 결국 얼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얼굴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네. 사실 치아만 예쁘다고 해서 그 아름답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죠. 좋아.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 입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딴 데 달아놓으면 줄리아 로버츠 제일 여기 달아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얼굴하고 조화가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네요. 예, 조화가 필요하다. 조화가 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진짜 피곤한 것 같아 사는 뭐가요? 게. 아우 여자들이 있잖아요. 네. 적어도 노안 소리 안 들려면 피부 정도는 관리해야 되죠. 해야 되죠. 또 자고 나면 머리털이 이렇게 톡톡 빠진다 그래서 뭐 이 머리 관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치아 같은 거는 그냥 먹고 씹고 그냥 맛보고 네. 튼튼하고 즐기면 되는 거지. 네. 또 여기다 또 미용 성형까지 뭐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네. 피곤한 것 같아. 아우 꼭 아름답기까지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어허. 그냥 사셔도 괜찮은데 네. 어. 근데 사실은 치아는 어찌 보면 정말 결손이 심해서 그걸 이렇게 제대로 치료했을 때 예뻐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서는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예쁘시고 관리를 잘했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이제 단점으로 보이고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쁘시고 잘생기신 분들이 치아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러나 그게 아닐 때 방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치과를 가는 목적을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충치 치료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처럼 기능적인 면도 있고 아니면 뭐 교정이나 미백 같은 심미적인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렇게 만족시키는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 두 가지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치료를 하는데 기능적인 걸 회복하면서 당연히 예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왕이면 기능을 회복을 해서 잘 쉽게 해주고 그런데 예뻐야 되고 네. 맞아요. 그걸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5, 60대 이제 분들이 이제 이게 좀 관심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했는데 갑자기 늙어 보이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 했는데 네. 우리 저 친구들도 보니까 네. 임플란트 한두 개 할 때는 몰라요. 어금니 같은 거 하는 잘 모르는데 네. 앞니 한 5개 한번 해버리면은 이상하게 폭삭 늙어 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걸 이제 분석해 보면요. 네.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면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그리고 인중이 길어지고 네. 윗 입술이 얇아졌을 때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니 쪽이랑 임플란트, 전학 임플란트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고려하지 않고 지지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여기가 푹 꺼져 보여요. 여기가 푹 꺼져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져 보이고 그러니까 막 필러나 뭐 이런 성형수술도 막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보는데 사실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안쪽에서 받쳐주는 이 치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50대, 60대 정도면은
우리 몸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40대부터 80대까지 미안하지만 그 여자분이 남자보다 호르몬의 변화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간 얼굴 쪽이 많이 꺼져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원래 입술이 좀 얇으셨던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예. 나이 들어 보이는 거죠. 나이 들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이를 만들어서 네. 잘 지지되게 만들어 주면은 네. 이게 다시 그런 잘 꺼지지 않고 좋은 그런 모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원장님 말씀하시는 얼굴 전체를 고려한 이런 심미 임플란트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따질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일반 임플란트보다는 당연히 치료 기간이 길고 과정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치료하고 이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치료에서 저희가 조금의 더 관심을 가지는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걸 얼굴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치료 과정을 넣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횟수라든지 전체 치료 기간은 똑같아요. 네. 다만 더 얼굴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정성을 더 해주느냐 네. 그 차이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똑같은데 근데 거기 하나 플러스가 되는 게 있다면 이제 전체의 이미지와 어떻게 네네.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이 들어간다. 네네. 그에 대한 그러니까 뭐 원장의 노력도 들어가겠지만 환자의 노력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가면은 제일 먼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번쯤은 그 사진 찍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해가지고 찍어 보기도 하고 뭐 네. 파노라마 해가지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막 하는데 이 사진은 찍어봤는데 얼굴 사진 찍는다는 거 좀 낯선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얼굴 사진 왜 찍어? 그죠? 증명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우리 궁클러들이 녹화 전에 미리 얼굴을 한 장씩 다 찍어봤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뭔가 원장님께서 푸신다는데 네, 왜 네. 찍으셨고 이걸로 뭐 어떻게 푸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실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얼굴을 분석해 나가는지를 아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네 명이 그럼 이제 기대돼요. 도구가 되는 건데요. 네, 대신 이렇게 마음 상해하시지 않기를. 네네. 예, 예. 벌써 상하려고 그래요. 아, 마음 상하지 않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분석이니까 네, 네, 네. 완벽한 얼굴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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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보시죠. 저는 말년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상 얘기를 했어요. 그 만년에 좋다는 얘기도 꼭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이제 여기 저희가 얼굴을 준희 볼 아나운서. 때, 아우, 네, 부담스럽네요. 야, 역시 상당히 예쁘다. 미인이신데 저희가 이제 얼굴을 볼 때 정중선을 기준을 많이 잡아요. 네. 그래서 정중선. 네, 정중선의 기준은 이렇게 동공선을 기준으로 네. 우리가 치아의 그런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공선을 이렇게 먼저 잡고요. 네. 아, 그러니까 눈과 눈의 선. 네. 그리고 거기서 턱 끝을 내려가는 요 선을 네. 저희가 정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보이시나요? 네. 방금문안이네. 예, 아우, 그럼 부담스럽네요. 저는 가까이 가서 볼게요. 예. 근데 이게 턱 끝이 항상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정준희 아나운서분은 이제 네.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긴 하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손을 잘못 껐어. 아,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손을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네. 네. 일단 정중선이 맞아. 네. 사실은 한 이 정도 선에서 보이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아래 입술을 기준으로 위에 미소선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 아래 미소선은 요 정도쯤에 있으신데 습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오른쪽 턱이 이쪽에 있으면서 이쪽 입술을 자꾸 밑으로 내리세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은 어머, 모르시지만 부끄럽네요. 아니. 저희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매력이지. 이제 치아를 예전에 교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교정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굴 여기 동공선은 이쪽에 있지만 교합 이렇게 위아래로 물리는 걸 교합이라고 하는데 네. 그 평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제가 네. 왜냐하면 교정을 하다가 네. 아나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교정을 뺐어요. 네. 그래서 아직 교정이 완벽히 된 상태가 아니에요. 네. 용하네. 용하네. 아유. 네, 그리고 제가 야, 정중선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네.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크기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치료가 들어갔을 때 네. 오른쪽, 왼쪽을 똑같이 만들면 얼굴에 어울릴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얼굴에 따라서 치아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어봐야죠. 뭐냐면 이 치아에 만약에 여기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정준희 아나운서 분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냐, 여기 뭐 수술이나 교정까지 해서 이걸 평면을 맞출 거냐, 아. 아니면 그냥 표정은 보면 또 네. 이렇게 예쁘게 네. 입꼬리가 이렇게 옆으로 약간 틀어지면서도 조화로우시거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할 것이냐, 그거는 기능에 상관이 없다면 물어보고 네. 그러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대화 과정이 없이 네.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치과 의사인 기준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저 혼자 예뻐요 이러고 나면 환자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걸 얼굴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 그리고 보면 다른 사람 걸 굳이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박사님. 이런 의도로 찍은지 모르고 네.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박사님은 다른 것보다 네. 이제 코가 커. 입술이 네. 좀 윗입술이 좀 얇으신 편이에요.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네. 것도 우리가 네. 처음에 환자분을 볼 때 여자분이 메이크업을 하고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은 입술을 두껍게 그리시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네. 분은 얇게 그리시는 분이 네. 있어요. 그게 자기의 컴플렉스거든요. 두껍게 그리시는 분은 입술이 얇은 경우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분이 입술이 조금만 얇아지면 정말로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고. 네, 네. 근데 입술이 좀 두툼하신 분은 좀 이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박사님은 네. 입술이 좀 얇으신 분이라서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면 네. 나이가 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고려 사항이 되고. 잠깐만요. 잠깐만. 말년은 어떻습니까? 말려는요? 말년. 글쎄요. 말년 잘 모르겠어요. 대체 그러는 다 뭐. 그리고 사실은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 웃을 때 보이는 치아가 앞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어금니도 지금 금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저 이거 제가 티네요. 그렇죠. 근데 직업이 예를 들어서 네. 뭐 영화 배우라든지 뭐 TV에 많이 서시는 분이라면 네, 빼야죠. 이 금리는 교체를 하시는 게 아. 맞고. 위에 거는 다 라미네이트 뭐라 그러지 질리콘이나 다 바꿨어요. 네. 그 방송한다고. 네. 근데 아래 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 네. 아래 거는 귀찮아 안 했거든. 네. 저래 확대하면 다 보이지. 네. 네. 그래서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네. 앞니의 기준은 저는 보이는 부분이 앞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야, 우리 이 할머니 누구야? 선민 씨도 예쁜데요? 상당히 구두가 좋은 것 할머니 같은데. 누구야? 네. 예. 너무 이쁘시고 예. 피부도 좋으시고 얼굴도 작으시고. 네. 예. 그리고 얼굴 왜 이제 작게 나왔어? 정중선이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웃으실 때 예. 이쪽이 예. 많이 당겨서 올라가시는 네.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입술 라인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얼굴 라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좀 두툼하세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치료를 해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치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랫미술이 원래 이렇게 두꺼워요? 네. 오, 특이하네. 뭐 너가 아니에요. 아 전혀요. 저 성령 싫어합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뭐 문냄새 좋으시면- 봅시다. 예, 저야 뭐 완벽하죠. 아, 좋네. 근데 부장이. 전 이렇게 보니까 10년 후 뭐 자기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말년 좋대. 말년 좋아. 말년 좋아. 예, 말년 좋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입술은 좀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가 이게 원래 치아 색깔은 비슷할 텐데 여기가 더 어두워 보이세요. 아, 그러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치아가 요 치아랑 이 치아랑 다 같은 색깔인데 네. 이 치아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때 네. 이 치아의 위치를 바꿔야 되지 이 치아의 색상을 바꾸는 치료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찍는 거군요. 네, 전체를 네, 네. 찍고 네. 거기서 나오는 조화를 함께 볼 수밖에 없는. 박수. 대단합니다. 내 박수 크게 안 아니, 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아, 네. 사실은 오른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든요. 교정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너무 이제 뭐 내일이면 서른하는데 50인데 뭐. 무슨 제가 할까 그래도 싶어가지고. 100세 시대인데 뭐예요.
생각 한번 해봐. 그래?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참 심미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름다운 치아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외적인 만족감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치아가 더 건강하고 질병에도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심미 치료의 세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좋은 임플란트 쓰기도 좋다. 보기 좋은 임플란트 쓰기도 좋다. 사실 우리가 심리치료 그러면 약간 미적인 것만 이제 생각하게 돼서 뭐 교정 혹은 뭐 미백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조화가 맞아야 그분의 인상도 인상이지만 그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고 네. 그러면 건강과 정비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근데 사실은 뭐 임플란트를 한두 개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다 윗니 아랫니 전학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네. 위험해요. 전학으로 네. 하는 경우도 이게 심미가 가능한지 전학 임플란트에도 종류가 있는 건지 네, 설명 네. 좀 해주십시오. 전학 임플란트야말로 네. 심리 치료에 가장 굉장히 환자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심리 치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전학 임플란트에는 이제 저희가 종류를 나눠 보면 네. 보철물에 따라서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잇몸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 그리고 이제 너무 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네. 잘 하진 않는데 틀니식의 오버덴처 타입의 임플란트가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전학 예, 예. 임플란트도 하라 그러면 네.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종류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잘 내한테 맞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치아 타입 전학 임플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고 있는 치아도 몇 개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라는 건 이제 네.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치아 형태를 만들어준 임플란트를 얘기합니다. 네. 가장 흔하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잇몸이 조금 결손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여기 인중 부분이 잘 지지가 되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치아 타입 임플란트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 임플란트를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말씀하신 그 셋 중에서 이게 되게 궁금해요. 잇몸 보철하는 경우도 있다고 두 하셨는데 번째. 네. 이거는 뭐 치아에 잇몸까지 붙어가지고 있는 건지 뭐 네.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머. 그래서 잇몸까지도 결손이 여기가 이제 심해서 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 60대 이제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경우에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잇몸 부분까지도 보철물로 만들어져서 네. 여기가 지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보철물입니다. 네. 아니 그럼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잇몸이 함몰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돼지고기 삼겹살 상추 쌈 싸 먹잖아요. 네. 먹고 나면 끼어 잇몸에 끼어. 잇몸에 네. 껴요. 잘 모르죠. 네, 모르죠. 나는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어가지고 하얘가 내려오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러면 싹 옛날처럼 이렇게 잇몸 안에 안 끼입니까? 그런 걸 이제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도 사실은 저희가 임플란트 타이밍을 환자분께 좀 빨리 잡아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뼈가 많이 꺼진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네. 가장 큰 단점이 음식물이 잘 낀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도 음식물이 잘 끼고요. 네. 그런 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잇몸 타입으로 했을 때 여기가 낄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의사들이 굉장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고 네. 또 때로는 환자분께 아까 그런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택 사항을 주는 거죠. 네. 치아 타입을 했을 때는 좀 덜 끼지만 여기가 꺼지는 거고. 네. 그런데 나는 조금 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가 좀 지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서로의 완벽한 치료는 없기 때문에 네. 단점들을 충분히 알려줘서 환자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끼우면 좋겠어. 네. 요즘에는 그 임플란트가 워낙 발달했으니까요. 자연 치아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흡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잇몸을 만든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잇몸 만든다니까 그 갈갈이 박준영 그 무 막 이 생각이 막 물을 나는 거야 주세요. 우리 후배. 예. 물을 드세요 막이요. 근데 막 티나고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요? 잇몸을 뭘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뭐 젤로 만들어? 뭐 어떻게 딱딱할 것 만들어요? 같아요. 네, 잇몸은 그 저희가 그 티타늄이라는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지르코니아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치아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잇몸 색깔까지도 환자분의 잇몸에 맞는 색깔로 보초를 만듭니다. 어허. 네네. 질감도 비슷한가요, 잇몸이랑? 질감은 같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딱딱한 거고 네. 그다음에 잇몸은 이렇게 말랑말랑하니까 네. 질감은 좀 다른데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이 매끈매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틀리면서도 임플란트 뭐 섞여 있는 뭐 틀리식 임플란트, 임플란트식 네네네. 틀리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네, 저희는 아니요, 그거는 다릅니까? 이제 오버덴차라고 해서 네. 꼈다 뺐다고 하는 거고 네. 아까 하이브리드 타입은 네. 자기 치아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고정이 돼 있어요. 예, 네, 예. 그런데 잇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잇몸이라 해도 네, 조금 네. 불편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이물감 때문에. 아, 그런 게 이제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네. 그런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게끔 네. 수술하는 걸 굉장히 의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 그리고 네. 그런 게 이제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음. 임플란트는 자연치하고 다르게 장점이 필요하면 풀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풀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풀어서 청소하고 또 이런 잇몸의 변화가 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게 전악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를 몇 개를 넣고 치아는 몇 개를 넣고 자,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네. 이 뭐라 그러죠? 이 세 가지 타입 중에서 뭘 선택하냐에 따라 그 달라지나요? 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를 할 때는 좀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가능한 한 그 치아 위치에 원래 위치에 맞는 위치에 넣어서 자연스러운 치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네. 하이브리드 타입은 조금 다릅니다.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역학적인 구조를 생각을 해서 그 위치에 맞게끔 넣으려고 하고요. 네. 또 그런 하이브리드 타입의 임플란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손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가 좋은 곳으로 찾아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아예 처음부터 길이 다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길이 다릅니다. 음. 치아 타입으로 할 때는 뼈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뼈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네. 많고 네. 하이브리드 타입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이 낀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뼈를 친다든지 조금 성형술을 해서 오히려 뼈를 이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뼈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쪽에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렇군요. 옷 같은 거를 한번 살 때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막 입어보고 왜 또 이거 하고 또 다른 거 입어보고 막 맞아요. 이러거든요. 남자도 그래요. 네. 아, 남자도 네,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도 다른 거보다 비싼 그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거 껴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까 원장님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데 그 세 가지 타입 중에서 나한테 맞는 타입이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보초를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뭐 새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대부분 전체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잇몸 상태가 치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뼈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틀니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임시 틀니를 한 상태에서 인중의 어떤 그런 이런 지지되는 정도를 확인을 하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시험적으로 이렇게 써보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은 이제 3D 프린터 시대입니다. 3D 프린터의 특징은 일반적인 밀링으로 하고 이런 보철하고 다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의 치아를 만드는 것과 30개의 치아를 만드는 것이 똑같은 시간이 들어요. 네. 이게 한 판으로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3D 프린터는 여러 개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한번 껴보고 네. 임시 치아를
이제 넣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만들고 네. 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네. 환자분의 얘기를 듣고 네. 그리고 어떤 타입으로 해야 되겠다. 네. 또 잇몸 타입을 한다 하더라도 치아 타입의 보충을 한다 하더라도 음. 환자분이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마지막 부처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임시 치아 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확인하고 네. 더 나아가서 임시 틀니 과정에서 그런 걸 진단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뭐 야. 디지털, 진짜 뭐 디지털 이런 치료네요. 복제,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네요. 네, 네. 네. 와, 3D 근데 프린팅하고. 여기 임플란트 하고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 치아를 좀 병이 있는 것도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하려면 뭐 신경치료나 이게 다 하고 뭐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항상 중요한 거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디지털 임플란트라 해서 뼈 기본이 좋은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바로 임시 치아를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아무리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더라도 기초공사를 꼭 해야 돼요. 기초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네. 그 기간에는 임시틀니라든지 이런 걸로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앞으로 임플란트가 제대로 됐을 때 10년, 20년 오래 쓰시는 걸 생각한다면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은 그럼요. 그거는 네. 이제 참으셔야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이게 또 임플란트를 할 때 보면 뼈가 사가서 없어진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뼈 이식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방법이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네네. 주로 이제 저희가 뼈 이식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기초 공사를 위해서도 하지만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를 했는데 여기가 조금 꺼진다든지 이런 걸 좀 더 자연스럽게 잇몸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경계선인 경우가 있어요. 네. 치아 타입을 할 것이냐, 잇몸이 들어간 그런 보초를 할 것이냐 하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임시 치아 단계에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치아 타입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뼈 이식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치아 타입이 아니라 이거는 하이브리드 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뼈가 오히려 방해가 되겠구나.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뼈 이식이 아니라 뼈를 좀 다듬어 주는 시술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임플란트는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기간이 길고 네. 둘째는 비용. 아.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치료를 설계하고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능도 기능이지만 그 전체적인 이미지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해서 이제 했어요. 치료를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네. 시작해서 막 하다 보니까 약간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뭐 좀 바꾸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게 저희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자분의 마음도 완벽하지가 않고 또 저의 마음도 완벽하지가 그치,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저희가 이제 주로 전학 임플란트를 할 때는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걸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를 두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을 할까 했을 때 둘 다 해당이 되는 위치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포석을 잡으려고 네. 노력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시뮬레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는 짧아지죠.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요즘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일반적이고 워낙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재수술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요즘.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가 대중화가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도 자기 치아처럼 부러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 치아처럼 잇몸병이 생겨서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를 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런 경우에 똑같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 되겠지만 자연치에 준해서
요즘에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은 네. 굉장히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그렇죠.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째 쓰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도 안 돼서 임플란트 못 쓴다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네. 이 자기처럼 생각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그런 특별한 방법보다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플란트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그 임플란트는 두 번째 치아를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뭔가 실패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분명히 나빴던 어떤 습관들이 있었고 안 좋았던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걸 반성을 해서 이제 두 번째는 다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임플란트 수술의 계기로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는 주로 환자분께 얘기를 드리는 게 다시 이거 안 하려고 하면 네.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네.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우리가 튼튼하면서도 또 예쁘게 하고 또 막 더 말씀드려서 심미적인 이렇게 아름다운 걸 추구하신다 했는데 그럴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심미라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다 기준이 다릅니다. 네. 이제 여기 저희가 5명이 있지만 5명이 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전문가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은 제가 잡아줘야 되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그냥 말로만 듣는 상황에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얼굴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시 치아 단계 또 진단 단계에서 얼굴 사진을 충분히 찍어서 환자분과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모두 완벽한 치료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나는 이걸 원한다.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대신에 또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네네.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소통인데 네. 이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얼굴 전체와의 조화나 균형을 생각하는 치아 심미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아름다운 치아를 유지하는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앞니를 사수하라. 뭐 치아가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 심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앞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왜 요즘은 그러잖아요. 연예인 치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미네이트. 네. 자,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인가요? 네, 라미네이트는 네. 앞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이나 네. 뭐 이렇게 모델이나 이제 외적인 부분이 꼭 이게 직업상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네. 필요한 치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을 볼 때 네. 내가 못났는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필요 없는 치아고요. 네. 근데 내가 조금 예뻐도 더 예뻐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래서 고쳐질 수 있다면 또 해야 되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냐 없냐의 그런 차이가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니에 관심이 있는 분. 다 관심 다 있지 않나요? 관심. 강 박사님도 저는 없었어.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러졌다. 아니요. 저도 그런데 사실은. 예. 아니 근데 네. 우리 임플란트는 뭐라 그럴까 18세쯤 돼가지고 성장이 멈춘 이후에 하고 네. 또 교정은 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라미네이트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젊은 이제 이렇게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거는 치아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움직임이 완료가 됐을 때 보통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네. 어김없이 저의 고민은 시작입니다. 공컬 극장이 시작됩니다. 야.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휴 참 이미 반평생 살았는데 무슨 이제 와서 무슨 뭐 아유 뭐 화양대게 라미네이트야. 아유 참네. 그래 결심했어. 이 다음에 남편이 돈 잘 벌고 그러면은 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라미네이트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네. 어머 참, 아니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이라도 라미네이트 해갖고 이뻐지고 그러면은 남자들도 나이 먹었다고 주주주 쫓아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겠어. 그래 결심했어. 라미네이트 해갖고 이뻐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필극장. 용물허전이네, 그래요. 용물허전. 예. 원장님 보통 라미네이트 하면은 20대, 30대 층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대나 뭐 이렇게 60대 넘어가면 안 하는데 뭐 중년이나 노년에는 뭐 라미네이트 하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네.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네. 미용에 관심이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여유는 있으나 네. 내가 젊은 사람들처럼 네. 이렇게 할까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네. 많이 그래 있습니다. 결심했어. 네, 이것처럼. 네.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 실제로는 40, 50대 환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치아는 젊었을 때 안 이쁜 치아가 네. 그대로 있는데 나이 든다고 해서 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나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의 어떤 스트레스가 된다면 네. 그건 나이에 대한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치아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을 때 교정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교정을 저도 해봤지만 굉장히 아프고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기간이 뭐 네. 기본이 2년, 3년씩 그렇죠. 가니까 네.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가능하면 이렇게 그 치아를 거의 손을 잘 안 대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네. 치료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인조 손톱처럼 그냥 이렇게 붙이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붙여서 접착하는 그런 치료를 라미네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네요. 손톱하고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개념은 네. 비슷하네요. 네네네. 오. 그러면 원장님 라미네이트 하는 사람 보면은 사람마다 치아의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그렇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다 뭐 이게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라미네이트에 그럼 종류가 많이 있겠어요? 크게 만드는 그런 재료의 방법에 따라서 네.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재료에 따라서 포세린 라미네이트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글래스 세라믹 라미네이트 이렇게 네. 나누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포세린 라미네이트는 도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워서 만드는 걸 말하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백금박을 이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러니까 내화염 모형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구워서 만드는 네, 네.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는 네. 난이도가 높은 그런 방법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글래스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캐드캠으로 기계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네.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조를 해서 네.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따라서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방법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라미네이트 하려면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깎아내고 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빨 시리거나 뭐 좀 이런 분들이 계신데 뭐라 그럴까 깎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라미네이트의 요즘 추세는 이를 안 깎는 겁니다. 오. 안 깎으려고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그러고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런 얼굴 사진이나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단점이 생기니까 조금 깎아서 좀 모양을 조금 더 바꾼다든지 네. 색상을 조금 더 바꾼다든지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가장 시작은 안 깎고 하려고 하는 네. 그 노력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자들 하는 그 네일 케어야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또 뭐 아트 한다 그러면은 붙였다가 뗐다가 뭐 만들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라미네이트를 입 속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붙이면 이거는
띄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안 그냥 되지. 녹을 때까지 네.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명은 얼마나 가는 건지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라미네이트는 녹지는 않고요. 음. 그리고 수명은 일반 보철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쓰는 그런 이제 보철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크라운 치료처럼 깎아서 씌우는 거는 임시로 붙여보고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네. 라미네이트는 접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붙이고 나면 조금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치료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진단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임시로 입안에 요즘에 뭐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임시로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모습을요. 음. 그래서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를 환자분이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주 극한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미세 현미경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살살살 이렇게 잘 갈아내면 네. 손상 없이 다시 아하.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라미네이트를 뭐 예쁘게 했어요. 본인도 마음에 들고 이제 뭐 했던 원장님도 마음에 들고 오래 잘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치하고 똑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아까 임플란트 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예. 아니었을 때 그 모습하고는 네. 좀 다른 자신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좀 아닌 모습으로 바뀌어야 살아야 되는 거죠. 되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네. 자기 치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치과에 자주 가고 네. 또 관리 열심히 해주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네. 기본적인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치료가 참 이렇게 중요할까 싶었지만 오늘 저희가 또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네. 보다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네.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저희가 2007년도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에 생겼고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모임이 있거나 어떤 강연을 듣거나 이랬을 때 그냥 이렇게 들었다면 스마트폰이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사진을 찍고 그럼요. 녹음을 하고 네. 녹화를 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과계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치아만 보고 적용하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런 얼굴이라든지 이런 환자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의 얘기를 듣고 그걸 치료에 반영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표현, 네.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갔는데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더 가깝게 이제 의사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환경에 지금 치과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치과들을 찾고 또 거기에 또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치아가 건강해야 기본적인 삶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먹어야 되잖아요. 네. 또 말을 하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치아이기 때문에 이가 아프다고 이만 보는 그런 치료에서 아까 우리 신준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 많고 그런 혜택들을 여러분들 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신준혁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